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걸 좀 알아볼까 해요.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단타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단타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가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법의 실체 1탄 갭상승 매매법. 갭상승을 통해서 하는 매매법이 있어요. 그 단타 기법인데 사람마다 차이점은 다 있지만 저도 이제 어디에서 이 기법을 다루는 걸 보고 그 부분에서 나도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운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는 제가 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확률을 크게 봤을 때 단타로는 100% 이상의 수익이 불가능하다. 주식 투자는 복리 효과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100% 이상의 상승을 꼭 수익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 투자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기법이라는 건 없고요. 확률 한 가지만 보고 만들어 놓은 기법들이다. 그러니까 확률 하나만 보고 만들어 놓은 원칙들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매매 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요. 매매 중독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활이 무너진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단기 기법 같은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일단 자산가 같은 경우는 재미로 1, 2천만원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에서 게임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그 수익 갖고 자기가 용돈 쓰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민들은 보유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매매를 할 바에는 자산가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보들이죠.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이렇게 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복리로 늘려갈 수가 있는데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 단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법을 다루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가 있는데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불편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HTS 켜놓고 차트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단기 투자를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단기 투자 기법 같은 부분들을 좀 가끔 한 번씩이라도 좀 다뤄보려 합니다. 자, 국내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죄다 엉망이다. 자, 이제 제가 모든 걸 까발려 주겠다. 일단 갭상승 매매법이란 일단 누군가 많은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하고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기법을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에 활용을 하면 확률이 높아요. 일단 성공 확률이 높다. 결국 근데 매매 중독에 이르게 돼서 인생을 일단 피폐하게 만들고 일을 해야 되고, 우리들은 그 일을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을 증식을 시켜서 노동 수입을 자본 수입이 넘어서는 게 목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면서 나는 점점 더 자산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이 단기 투자라는 거는 종목을 여러 개를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그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여러 종목을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에 얽매이게 되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목을 장기 보유를 못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단타를 쳐서 3%씩 10번 먹어서 30% 수익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30% 수익을 보는 동안 그 종목을 들여다봤더니 그 종목은 80%, 90%가 상승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손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데 단기 투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지만, 이 단타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극소수다. 주식 투자를 단타로 접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장이 변한다.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는 시장이 오게 되고,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그런 단타에 얽매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지가 된다. 자, 이제 그 단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활용을 하면 일단 확률이 높아요. 갭상승 매매법이라는 게. 그리고 매매 중독에 이르러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실수를 몇 번만 반복해도 회복이 어려운 게 단기 매매법이에요. 왜? 자, 우리가 복리 투자를 하기 위해선 간단해요. 수익이 파동을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락하는 시점보다 상승하는 시점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되면 우리는 복리의 시스템을 입힌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몰빵 투자예요. 그럼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 수익을 봤어요. 자, 1000만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됐다고. 그런데, 2000만원, 2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50%만 하락을 하게 되면 100% 수익이 아니고 50%만 손실을 보게 되면 다시 1000만원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0만원이 50% 하락을 하면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100% 수익을 내야 2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키워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1000만원으로 지속 매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금은 다 찾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확률이 60% 이상일 때, 단기 투자 매매법의 확률이 60% 이상일 때,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평생 1000만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제가 원칙과 시스템을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투자 철학하고. 자, 수익금으로 장기 보유를 해서, 자, 수익금으로 장기 보유를 해서 종목이 내 돈이 일을 시켜서, 자, 돈이 번 돈이 또 일을 해서 또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을 입히게 되려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속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늘려서 그 수익금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자,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기 기법, 단기 트레이딩 기법, 이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그걸 보면서 왜 안 되는지
계속적으로 짚어보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본다. 확률이 60%가 넘어가는 매매법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데이터를 뒤져서 확률을 접목을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게 만드는 단기 시스템 매매법은 사람들의 현혹하기 위한 매매법일 뿐이고,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복리 시스템을 입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의 마인드와 부를 나에게 안겨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산가가 되기 위해선 단기 투자와 투기를 멀리 하여야 한다. 자, 몰빵 투자는 제가 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기 투자는 몰빵 투자를 해야 돼요. 투기를 몰빵 투자. 자, 몰빵 투자를 저는 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는, 자, 확률적으로 이점을 얻기 위해서 몰빵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결과론적으로 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장기 투자만이 정석이고 정답이다. 살펴본 것처럼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60%짜리 60% 확률, 예를 들어 뭐 한 1000번의 시뮬레이션, 1000번의 과거 데이터를 뒤져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해보고 확률이 60% 이상인 기법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목표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해서 먹고 산다는 건 자산가만, 자, 주식 투자만 해서 먹고 산다는 건 자산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가들 중에서 주식 투자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가들은 할 일이 많아요. 뭐 주식시장이 뭐라고 주식 투자만 해서 먹고 사는데 목매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다. 그리고 해야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본인을 누리고 경제인식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라는 그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일로써 접근하지 말자. 투자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지도 말자. 우리가 자산 증식을 위해선 투자는 필수다. 왜? 서민이니까. 서민이 자산 증식을 하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을 해서는 먹고 사는 거 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서민이 아니란 소리예요. 자, 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걸 쪼개서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서민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장기 투자고 주식 투자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왜? 서민은 돈이 없으니까 더 잘 지켜야 하고 복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시스템하고 원칙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활에 입히는 겁니다. 단기 매매는 내 생활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만 해야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장이 움직일 때마다 왜 손절이라는 걸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들어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자, 매수를 일단 했으면 손절가를 잡아놓고 손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수익을 보게 되면 자, 수익을 확정을 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지금 이제 단기 매매법
그 확률을 높인 그런 기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투자를 계속 하지 말라 그래요. 자, 단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차트를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단기 매매법입니다. 단기 매매법이고 갭상승 기법이고 사람들마다 이제 갭상승 매매법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을 한번 볼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 제가 단기 잠시만요. 제가 하는 단기 매매법은요, 갭상승 매매법은, 자,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단, 224일선. 자, 위에서 보면, 차트에서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224일선이에요. 224일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갭상승을 했을 때, 양봉일 때는, 양봉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후 갭상승 시 매수 시점이 종가 전일 종가를 기준한다. 전일 종가로 잡는다. 매수 시점을 전일 종가로 잡는다. 자, 음봉 전일, 그러니까 전날 갭상승이 벌어지기 전날이 음봉 마감이었다면 갭상승 시 매수 시점을 전일 시가로 잡는다. 224일선 위에 지금 캔들이 존재할 때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봉일 경우에는 시가, 양봉일 경우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24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224일선이 있던 데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 2015년, 2016년 뭐 이 사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치우고 보면 이거를 크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기가 편하게 224일선 위에 있을 때를 살펴봅니다. 이 보면 이날 보세요. 종가가 여기였어요. 그쵸? 갭상승을 딱 해서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매수 시점이 어디다? 그 전날 종가다. 양봉이니까 그 전날 이날이 양봉이죠. 그리고 갭상승 시작을 했어요. 양봉 종가에 매수를 걸어놔요. 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폭을 어디로 보느냐? 손절은 무조건 3%입니다. 손절은 3%. 손절은 3%. 손절이 안 나가고 수익은 3%의 절반. 그리고 종가의 절반. 그렇게 매매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49,800원이었어요. 자, 49,800원에 체크가 됐고, 종가가 56,600원. 56,600원이면 한 2% 정도 수익을 받겠네요. 2% 정도 수익. 손절은 3%고요. 자, 1승.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갭상승이 이때도 갭상승을 했는데 이 전날이 양봉이었고 이 종가까지 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종가인데 갭상승을 했는데 이 전일 시가 위에서 갭상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일 시가보다 높은 자리에 와 있어야 매수가 되는데 전일 시가랑 거의 비등한 자리에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고요. 자, 이날 자, 양봉이 딱 떴고요. 그 다음날 갭을 띄웠습니다. 갭을 띄우고 자, 그날 전날 종가에 확인이 됐죠.
종가에 매수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가 2.3% 수익. 또 이날 이날도 전일 종가 그리고 갭을 띄웠고요. 자, 전일 종가까지 내려왔다가 이날도 1.8% 수익. 자, 지금 3번 매매를 했는데 3번 다 성공을 했죠. 그러면 보면은 이날도 양봉인데 올라갔죠. 근데 그 전일 종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 이날도 시가 위에서 종가를 이제 시가에 갭 상승을 했고 시가에 잡혔어요. 전일 종가에 잡혔는데 전일 종가가 54,600원. 1% 정도 수익. 자, 4연승이에요. 이날은 보면 음봉인데 자, 갭을 띄웠죠. 갭을 띄웠는데 전일 시가, 음봉의 경우는 종가가 여기잖아요. 이 밑에 선이란 말이에요. 음봉 끝선인데 시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이날도 조건이 충족을 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지금 4승인데 4번 매매를 해서 자, 보면 4번 매매를 해서 4번 다 수익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4번 매매를 해서 4번 다 수익인데 자, 수익률 본 거 보세요. 8%. 한, 1점 몇 프로 이렇게 해갖고 4번 봤으니까, 한 6% 수익이나? 이렇게 받겠죠. 이게 보통 보면은 종목이 기아차 같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고, 조금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도 해요. 그런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이 자리에서 처음에 이제 매매를 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그냥 들고 있었으면 몇 프로예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거의 15%, 20% 갔잖아요. 15%, 20% 갔는데 이 단기 무슨 매매를 하면서 4번 다 성공을 했어도 수익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쵸? 확률만 가지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확률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드린 기법을 가지고 자,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80%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고 직접적으로 맞춰서 계산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그런 거야. 그렇게 확률이 높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가 21선, 224선 위에서만 하라 그랬으니까 계속 지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갭상승이 왔을 때, 이날 갭상승 왔네. 자, 이날 갭상승 왔을 때 보세요. 여기 음봉이니까, 이날이 종가죠. 근데 시가까지 되면 시가 터치를 하고 갔습니다. 자, 이날은 4.7% 수익이에요. 그럼 지금 5번 매매를 해서 5승. 자, 또 보면 갭상승 했을 때 보자고요. 224선 위에서. 224선 이제 위로 올라오진 않네요.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지금까지가 제가 기아차에서 봤을 때 5번 중 5승. 그쵸? 확률이 지금까지 100%예요. 자, SK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를 크게 보고 21선 위에 224선 위니까 여기부터죠. 자, 여기부터 갭상승 했을 때 봅니다. 이날 갭상승을 했는데 내려오질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날은 패스. 이날 갭상승을 했는데 내려오지 않았죠. 패스. 자,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내려오질 않았어요. 패스. 자, 이날은 터치를 했네. 갭상승을 했죠. 자, 시가가 0.94. 자, 갭상승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전날 종가 터치를 하고 상승을 했죠. 자, 2% 수익. 자, 6번 중에 6승이에요. 그쵸? 또 한번 볼게요. 계속 보면 갭상승 했던 데만 찾는 거예요. 갭상승 하는 데만 포트에 담아놓고 갭상승 하는 종목만 이렇게 매매를 하면 성공률이 높아요.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 전날 종가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부합하지가 않고 자, 계속 노려봅니다. 이날은 갭상승을 했네요. 자, 이날부터 이제 갭상승을 해서 여기서 시가가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시가가 시작이 돼서 여기서 잡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거의 끓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손절이 안 나갔죠? 갭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올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끝났기 때문에. 자, 갭상승 매매법의 조건 중, 마지막에 하나 말씀 안 드렸구나. 무조건 그날 종가 매도한다. 자, 절반은 그 장중에 3% 이상 상승하면 수익이면 절반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 터치하지 않으면 종가 매도. 이게 원칙이고요. 자, 지금 6번을 해봤는데 6번이 다 성공을 했죠. 또 보면 갭상승했던 데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갭상승을 했는데 뭐 내려오지 않았죠.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여기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날은 갭상승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질 않았네요. 이날도 갭상승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수 자리를 주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뭐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자,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벼운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래. 추천주로 많이 나왔던 유진기업 한번 보자. 자, 유진기업 차트를 볼게요. 자, 224일선 위에 있을 때, 이때네요. 이때 한번 보면, 자, 이날부터 볼게요. 이날 종가가 갭상승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그 전날 종가까지 내려와야 매수인데, 그리고 갭상승한 날이,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날은 갭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왔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자, 지금 전일 종가가 손실. 그쵸? 자, 음봉이 이 위에서 그렸으니까 시가가 여기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자, 여기 손실.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손실. 갭상승하고, 이날도 돌리지 못했고. 또 언제 있어? 이날도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자, 그 전날 종가, 이 자리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다음 2.8% 수익. 뭐, 이거 손실 본 날은 뭐 거의 뭐 1% 손실도 아닐 거예요. 자, 여기는 유진기업 같은 경우 1승 3패. 그럼 뭐, 7번, 8번, 10번. 10번 중에 6승 3패. 자, 확률이, 그러니까 60% 이상이 나와요. 60% 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보면 지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확률이 높죠. 갭상승 매매법 같은 경우는 지속 상승하는 종목들이 확률이 높은데, 자, 224일선 위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적용을 하라 그랬어요. 위에 있을 때 적용을 해서 매매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몇 번 먹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그냥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타 기법을 사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뇌동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증가시키고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지양하면 안 된다. 단기 매매는 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이제 알아본 게 이제 갭상승 매매법이에요. 이거는 진짜 확률이 잘 나올 때는 80% 이상씩 나옵니다. 자, 조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갭상승 매매법은 어떻게 하는 거다. 갭이 상승했을 때 전일 종가가 만약에 전일날 봉이 양봉이었으면, 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일 종가가 갭 상승했을 때 전일 종가가 매수. 전일 종가 갭 상승 시, 금일 갭 상승 시 전일 종가 매수. 그리고 3% 수익 시 절반 매도. 그리고 금일 종가 일괄 매도. 이렇고요. 음봉일 경우에는, 전일 종가가 음봉일 경우에는 금일 갭상 시에 금일 갭 상승 시 전일 시가 매수. 전일 시가에 매수 걸어놓고 매수 딱 걸리면, 그러니까 그날 종가에 팔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건 단기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단기 기법들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단기 기법들이 왜 장기 투자보다 비효율적인지 몸으로 체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라는 경우는 이게 수익을 단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항상 잡아놓고 가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복리로 자산을 증식시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그거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또 막 가벼운 종목, 우리가 그냥 막 우습게 생각하는 종목, 막 크게 움직이는 동전주가 뭐지? 시그널 렌터 한번 볼까? 시그널 렌터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거였네. 시그널 렌터 말고 초록뱀. 자, 초록뱀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그 기법을 사용을 했을 때, 자, 종가에서 이제 갭 상승을 했어요. 이때 이 시점에 이제 매수가 되죠, 이 자리에. 그렇게 해서 살짝 상승. 이건 그냥 본전에 치고 이때 한번 실패를 했고, 자, 손실이 무슨, 이건 변동폭이 컸겠네요. 아무튼 3% 손절이 나갔을 거고, 또 보면, 이날은 이제 갭 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 뛰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빠진 거니까 이건 아니고, 조건을 부합했을 때가, 했을 때가, 면, 이날도 이제 갭상승을 해서 이 자리에 시작을 했는데 터치를 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종가가 거의 한 1% 정도, 그러니까 거의 본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날은 좀 많이 올랐네. 이날 여기에서 양봉에서 전 종가, 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시가가 갭상승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시가 0.76 갭상승을 했을 때 전이 종가에서 이제 잡았어요. 0%에서 잡았겠죠. 그리고 종가 보면 2.9% 상승을 했네요. 이날보다 이날이 수익이 좀 컸겠네. 이날 갭상승을 했죠. 여기서 갭상승하고 이날 시가에 잡혔습니다. 이날 시가에 잡혀서 이날은 8% 수익이었죠. 그리고 이날도 갭상승을 했는데 이때 잡아서 마이너스 3% 손절. 그러면은 8% 수익. 이날도 여기에서 갭상승을 해서 자 3% 손절.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매매 기법을 많이 만든다.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장기 투자를 위한 원칙과 시스템 만드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기법과 원칙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위한 원칙과 시스템을 만드는 전문가들이 많이 없다. 왜? 시간이 길게 걸린다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 단기 기법에
실체는 확률을 높일 수는 있어도 부자를 만들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방송이 좀 미리 준비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어설펐어요. 그래도 제가 저는 꿋꿋하게 수정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런 시간은 드리질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고 쪽에서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서민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장기 투자고 주식 투자뿐이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어요. 왜? 서민은 돈이 없으니까 더 잘 지켜야 하고 복리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시스템하고 원칙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활에 입히는 겁니다. 단기 매매는 내 생활을 무너뜨린다.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만 해야 돼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장이 움직일 때마다 왜 손절이라는 걸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들어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자, 매수를 일단 했으면 손절가를 잡아놓고 손절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수익을 보게 되면 자, 수익을 확정을 지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저는 지금 이제 단기 매매법 그 확률을 높인 그런 기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 투자를 계속 하지 말라 그래요. 자, 단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럼 차트를 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단기 매매법입니다. 단기 매매법이고 갭상승 기법이고 사람들마다 이제 갭상승 매매법은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을 한번 볼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 제가 단기 잠시만요. 제가 하는 단기 매매법은요, 갭상승 매매법은, 자, 원칙이 필요합니다. 일단, 224일선. 자, 위에서 보면, 차트에서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224일선이에요. 224일선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갭상승을 했을 때, 양봉일 때는, 양봉 이후에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후 갭상승 시 매수 시점이 종가 전일 종가를 기준한다. 전일 종가로 잡는다. 매수 시점을 전일 종가로 잡는다. 자, 음봉 전일 그러니까 전날 갭상승이 벌어지기 전날이 음봉 마감이었다면 갭상승 시 매수 시점을 전일 시가로 잡는다. 224일선 위에 지금 캔들이 존재할 때만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봉일 경우에는 시가, 양봉일 경우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224일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224일선 있던 데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과거에 보면 2015년, 2016년 뭐 이 사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치우고 보면, 이거를 크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기가 편하게. 224일선 위에 있을 때를 살펴봅니다. 이 보면, 이날 보세요. 종가가 여기였어요. 그쵸? 갭상승을 딱 해서 시작했습니다. 시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매수 시점이 어디다? 그 전날 종가다. 양봉이니까 그 전날 이날이 양봉이죠. 그리고 갭상승 시작을 했어요. 양봉 종가에 매수를 걸어놔요. 자,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승폭을 어디로 보느냐? 손절은 무조건 3%입니다. 손절은 3%. 손절은 3%. 손절이 안 나가고 수익은 3%의 절반. 그리고 종가의 절반. 그렇게 매매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49,800원이었어요. 자, 49,800원에 체크가 됐고, 종가가 56,000원. 56,000원이면 한 2% 정도 수익을 받겠네요. 2% 정도 수익. 손절은 3%고요. 자, 1승.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갭상승이 이때도 갭상승을 했는데, 이 전날이 양봉이었고, 이 종가까지 오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그리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날도 종가인데, 갭상승을 했는데, 이 전일 시가 위에서 갭상승을 해야 돼요. 그쵸? 전일 시가보다 높은 자리에 와 있어야 매수가 되는데, 전일 시가랑 거의 비등한 자리에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고요. 자, 이날. 자, 양봉이 딱 떴고요. 그 다음날 갭을 띄웠습니다. 갭을 띄우고, 자, 그날 전날 종가에 확인이 됐죠. 종가에 매수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종가가 2.3% 수익. 또, 이날. 이날도 전일 종가, 그리고 갭을 띄웠고요. 자, 전일 종가까지 내려왔다가, 이날도 1.8% 수익. 자, 지금 3번 매매를 했는데 3번 다 성공을 했죠. 그러면 보면은 이날도 양봉인데 올라갔죠. 근데 그 전일 종가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 이날도 시가 위에서 종가를 이제 시가에 갭 상승을 했고 시가에 잡혔어요. 전일 종가에 잡혔는데 전일 종가가 54,600원. 1% 정도 수익. 자, 4연승이에요. 이날은 보면 음봉인데 자, 갭을 띄웠죠. 갭을 띄웠는데 전일 시가, 음봉의 경우는 종가가 여기잖아요. 이 밑에 선이란 말이에요. 음봉 끝선인데 시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자, 시가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이날도 조건이 충족을 하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지금 4승인데 4번 매매를 해서 자, 보면 4번 매매를 해서 4번 다 수익이에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4번 매매를 해서 4번 다 수익인데 자, 수익률 본 거 보세요. 8%. 한 뭐 1몇 %뭐 이렇게 해갖고 4번 봤으니까 한 6% 수익이나 뭐 이렇게 받겠죠. 이게 보통 보면은 종목이 기아차같이 무거운 종목이 아니고 조금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기도 해요. 그런데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이 자리에서 처음에 이제 매매를 했던 자리가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그냥 들고 있었으면 몇 프로예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거의 15%, 20% 갔잖아요. 15%, 20% 갔는데 이 단기 무슨 매매를 하면서 4번 다 성공을 했어도 수익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 그쵸? 확률만 가지고 근데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확률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제가 드린 기법을 가지고 자,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 확률이 뭐 70% 이상입니다. 80%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고 직접적으로 맞춰서 계산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그런 거야. 그렇게 확률이 높아.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일단 성공 확률이 높다.
결국 근데 매매 중독에 이르게 돼서 인생을 일단 피폐하게 만들고, 예, 일을 해야 되고, 우리들은 그 일을 해서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을 증식을 시켜서 노동 수입을 자본 수입이 넘어서는 게 목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단기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시키면서 나는 점점 더 자산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인데, 이 단기 투자라는 거는 종목을 여러 개를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그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여러 종목을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에 얽매이게 되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목을 장기 보유를 못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단타를 쳐서 3%씩 10번 먹어서 30% 수익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30% 수익을 보는 동안 그 종목을 들여다봤더니 그 종목은 80%, 90%가 상승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손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데 단기 투자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지만, 이 단타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극소수다. 주식 투자를 단타로 접근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예요. 그리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고,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장이 변한다.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지 않는 시장이 오게 되고, 그런 시장이 왔을 때 그런 단타에 얽매였던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지가 된다. 자, 이제 그 단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활용을 하면 일단 확률이 높아요. 갭상승 매매법이라는 게. 그리고 매매 중독에 이르러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실수를 몇 번만 반복해도 회복이 어려운 게 단기 매매법이에요. 왜? 자, 우리가 복리 투자를 하기 위해선 간단해요. 수익이 파동을 제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락하는 시점보다 상승하는 시점을 우리가 많이 누리게 되면 우리는 복리의 시스템을 입힌 결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몰빵 투자예요. 그럼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 수익을 봤어요. 자, 1000만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2000만원이 됐다고. 그런데, 2000만원, 2000만원이 되는데 2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50%만 하락을 하게 되면 100% 수익이 아니고 50%만 손실을 보게 되면 다시 1000만원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0만원이 50% 하락을 하면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100% 수익을 내야 200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확률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키워갈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1000만원으로 지속 매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익금은 다 찾아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확률이 60% 이상일 때, 단기 투자 매매법의 확률이 60% 이상일 때,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평생 1000만원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제가 원칙과 시스템을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투자 철학하고. 자, 수익금으로 장기 보유를 해서 안녕하세요. 이빨톡톡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걸 좀 알아볼까 해요.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타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단타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단타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가 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제가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법의 실체 1탄 갭상승 매매법. 갭상승을 통해서 하는 매매법이 있어요. 그 단타 기법인데 사람마다 차이점은 다 있지만 저도 이제 어디에서 이 기법을 다루는 걸 보고 그 부분에서 나도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해서 과거에 제가 주식 투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운용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는 제가 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확률을 크게 봤을 때 단타로는 100% 이상의 수익이 불가능하다. 주식 투자는 복리 효과를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100% 이상의 상승을 꼭 수익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단기 투자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기법이라는 건 없고요. 확률 한 가지만 보고 만들어 놓은 기법들이다. 그러니까 확률 하나만 보고 만들어 놓은 원칙들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매매 중독에 걸릴 수가 있고요. 매매 중독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활이 무너진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단기 기법 같은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해서는 일단 자산가 같은 경우는 재미로 1, 2천만원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에서 게임처럼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그 수익 갖고 자기가 용돈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서민들은 보유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매매를 할 바에는 자산가들이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보들이죠.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을 이렇게 내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복리로 늘려갈 수가 있는데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 단기 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법을 다루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가 있는데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일단 단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가 불편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HTS 켜놓고 차트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단기 투자를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단기 투자 기법 같은 부분들을 좀 가끔 한 번씩이라도 좀 다뤄보려 합니다. 자, 국내에 존재하는 시스템은 죄다 엉망이다. 자, 이제 제가 모든 걸 까발려 주겠다. 일단 갭상승 매매법이란 일단 누군가 많은 시간을 들여 분석을 하고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기법을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매에 활용을 하면 확률이 높아요. 자, 수익금으로 장기 보유를 해서 종목이 내 돈이 일을 시켜서 돈이 번 돈이 또 일을 해서 또 돈을 벌고 이런 시스템을 입히게 되려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속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금을 늘려서 그 수익금이 또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자,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기 기법, 단기 트레이딩 기법 이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그걸 보면서 왜 안 되는지 계속적으로 짚어보게 되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해본다. 확률이 60%가 넘어가는 매매법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요, 분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해서 끝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저 과거의 데이터를 뒤져서 확률을 접목을 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게 만드는 단기 시스템 매매법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매매법일 뿐이고,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복리 시스템을 입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의 마인드와 부를 나에게 안겨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산가가 되기 위해선 단기 투자와 투기를 멀리 하여야 한다. 자, 몰빵 투자는 제가 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기 투자는 몰빵 투자를 해야 돼요. 투기를 몰빵 투자. 자, 몰빵 투자를 저는 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는, 자, 확률적으로 이점을 얻기 위해서 몰빵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는 결과론적으로 투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장기 투자만이 정석이고 정답이다. 살펴본 것처럼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60%짜리 60% 확률, 예를 들어 뭐 한 1000번의 시뮬레이션, 1000번을 과거 데이터를 뒤져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해보고 확률이 60% 이상인 기법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에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목표를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해서 먹고 산다는 건 자산가만, 자, 주식 투자만 해서 먹고 산다는 건 자산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가들 중에서 주식 투자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가들은 할 일이 많아요. 뭐 주식시장이 뭐라고 주식 투자만 해서 먹고 사는데 목매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다. 그리고 해야 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부를 지속적으로 축적을 해서 본인을 누리고 경제인식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라는 그 매개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일로써 접근하지 말자. 투자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지도 말자. 우리가 자산 증식을 위해선 투자는 필수다. 왜? 서민이니까. 서민이 자산 증식을 하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을 해서는 먹고 사는 거 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서민이 아니란 소리예요. 자, 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